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형량은요,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 등이었는데요. 어제 2심에서도 역시 거의 다 유죄를 받습니다. 2심 형량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등입니다.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내용 분석하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 짚어봐야겠습니다. 친절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CBS 보도국 김중호 법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권영철 대기자의 친절한 대기자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 오늘은 그 친절한 법조팀장 네. 모셨습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좀 많습니다. 이거 근데 몇 시간 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15분 만에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과제네요. 네, 그래도 뭐 저희가 법조팀장, 법조팀장 믿고 저희가 친절하게 한번 가겠는데요. 근데 일단 이 사안이 정치와 연결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 사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 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지 비판하는지 뭐 순교자로 평가하는지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보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적인 분석과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항소심 판결 결론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뭐 아주 뜻밖의 결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뭐 사실 이 사건은 혐의 내용만 15개에 달하는데 네. 1심에서 벌써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사실관계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요. 그렇죠. 또 뭐 언론 관심은 어마어마했죠. 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뭐 물론 재판도 아무리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11개 혐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네. 일단 그 검사의 공소 사실을 좀 크게 나눠보면은 뭐 입시 비리죠. 의전원 부정 지원 부분이 있고요. 또 사모펀드, 코링크 피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또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입시 비리하고 사모펀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입시 비리부터 볼 텐데 일단 전부 유죄입니다. 네, 1심과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이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동안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 나왔거든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잘 나오고 있네요. 지금 입시 비리 부분만 해서 지금 혐의 내용이 한 7개 가까이 되고요. 또 각 혐의 내용마다 또 다투고 있는 여러 또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좀 오해하기 쉬우신 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관된 혐의와 조항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는 또 이 모든 걸 다 중계 방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인 측과 검찰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돼서 보도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논란 하나로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죠. 이렇게 그 이슈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요. 누군가는 일부러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예. 근데 실제적인 재판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한쪽이 증언이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그 혐의를 입증할 만하다 하면 또 그 부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죠. 예. 네. 우선 표창장 부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양측의 격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 강사 휴게실 PC의 그 위치라든지 또는 표창장 작성 방법 이게 뭐 재현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그 쟁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법원은 2심에서도 정경심 교수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본 거네요. 네,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PC 등에서 뭐 위조된 표창장에 사용된 파일 등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뭐 정 교수 측은 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한 게 아니다. 자신이 이렇게 그 저장해 놓은 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뭐 이 동의대 강사 휴게실 PC에 정 교수가 백업해둔 일부 파일이 뭐 그 딸이죠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파일들에 조민 씨의 개인 정보나 뭐 봉사활동 기간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파일을 갖다 그 PC에다 저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결국 정경심 교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변호인 측에서 치열하게 이 부분을 다퉜어요. 그렇습니다. 뭐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도 내놓고 또 강사 휴게실 PC의 사용 위치, 뭐 그 다음에 표창장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과정 등을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다퉜는데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표창장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논란이 크게 됐던 게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인턴 확인서입니다. 이게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느냐, 그 사진이 조민 씨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온 또 당시 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또 SNS 글을 통해서 조민이 왜 맞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그 논란의 그 세미나 출석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도 않고 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걸로 봤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 세미나 출석 여부라는 거는 네. 사실 일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십이 실체적인 조민 씨가 인턴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 부분을 다투는 데 있어가지고 세미나 참석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이게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인턴 활동했다는 그런 확인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문제된 거고. 그런데 이제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굳이 세미나 출석을 조민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도 세미나를 제외하고서도 실질적인 인턴십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그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공소사실 그리고 또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이거 작성하는데 이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다는 취지의 판결이거든요. 이 부분.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09년도였어요. 그래서 조민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십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아니라는 그 증거들을 내놓으니까 재판부에서도 결국은 조민 씨와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턴십을 했다니까 했다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런 여러 성과물들을 내놔봐라. 그래서 또 변호인 측에서 그 성과물들이 있다라고 내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죠. 또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인 그 한인석 교수가 자기는 인턴 증명서를 발행해주지 않았다라고 또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근데 발행하지 않은 증명서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뭐 조국 전 장관 이런 쪽이 공모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들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조민 씨가 졸업한 학교들의 어떤 조치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대 의전원 이거 여기 나온 다음에 의사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산대 의전에서는 뭐 어떤 조치를 좀 취한다는 얘기들이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2심 판결의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데 그 근거가 됐던 모든 서류들이 다 허위였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 부산대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측은 2심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제출 서류와 이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어제 입장을 내놨네요. 뭐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측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에는 의료법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지도 또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제 의학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또 부산대 의전원 전에 또 고려대 또 입학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려대의 조치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큰 덩어리가 바로 또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일단 차명 계좌 이용해서 주식 거래한 부분은 유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자, 판결에 따르면은 정 교수가 도대체 왜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고 봤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부분은 뭐 사모펀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많은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조국 전 장관과 이 정경심 교수 측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죠. 그 부분을 자신의 5천 조카에게 관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주식을 이제 거래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텐데 그 주식 거래에 있어가지고 내부 정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공개 정보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법이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냈다. 이런 혐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냈으면 그 수익을 어디다 그럼 과연 놔뒀겠느냐? 자신의 명의의 통장에다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그 정 교수의 돈인데 그 돈을 갖다가 남의 명의, 뭐 조범동 씨 명의에 있는 계좌에다 넣었다.
이렇게 된 혐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법원의 그 설명자를 보면은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런 금융거래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네. 분명히 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심에서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도 있어요. 예, 예. 네.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펀드에서 보면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주식을 사들인 것이 하루 뭐 예를 들어 특정한 날 하루 만에 그 모든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거래를 해 가지고 수익을 내지는 않았겠죠. 네. 결국 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보면 이게 세 가지 부분은 아닙니다. 예. 2018년 1월 달에 사고 팔았고요. 네. 2월 달에 같은 해 2월 달에 사고 팔았고 11월에 네. 또 사고 팔았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부분은 아니는데 네. 2심 재판부에서는 네. 그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갖다 유죄로 봤는데 그중에서 2018년도 1월에 그 거래를 통해서 시차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다 무죄다.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사실 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네.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재판부 의견을 보자면 그때 당시에도 결국 이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주식을 거래했다는 거는 네. 한쪽만 그 내부 거래를 알고 있어야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8년도 1월에 있었던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1심 네. 재판부는 이 내부 거래를 모르고 있던 사람과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알고 봤더니 그 내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그 조범동 씨가 운영한 펀드에다가 주식을 미리 팔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범동 씨의 펀드는 결국은 정경심 씨와 똑같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 사고 파는 양측 모두 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결국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뭐 그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뭐 증거은닉 교사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판단이 있었고요. 근데 형량을 보면은요, 이제 징역 4년 부분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부분과 연결이 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죠. 거기에서 네. 또 수익이 났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3번에 걸친 거래 중에서 한 번의 거래가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범죄 수익도 줄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네. 벌금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2심 선고 앞두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2명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글쎄 이게 뭐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일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너무 그 발언 의도 자체가 불분명해서요. 네. 사과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인지 도의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네. 뭔가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걸 사과했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요. 네. 미리 판단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어저께 보면 이 한동훈 검사장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사과는 말을 들었다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공개를 하라. 그런 식의 의견을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 봐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짧게라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변호인인 김친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 합법적인 판단 전에 국민 토론과 입시 전문가의 토론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판단한 거는 이게 좀 답답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은 법 전문가 시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사실, 법정에서 예. 법 전문가들의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변호인 측에서 전문적인 법률가께서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좀 적당한 답변은 생각이 안 나네요. 상고할 텐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일단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가 않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다투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 어제 조국 장관도 SNS에 나왔지만 뭐 정경심 교수의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네. 있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낙에 큰 사건이고 쟁점이 다양하고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또 15분 만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많이 부족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심 판결에 대한 해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BS 김중호 법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